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경은 신비롭다, 신난다, 그리고 맛있다. 문경으로 와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궁금해지고 오래 보면 알게 되는 문경의 매력을 확인해 봅니다. 저 뽀글이 표기장만 믿고 따라오세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려간 곳, 경북 문경시 산북면입니다. 이곳 불봉산에 귀한 보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정사실 찾아 이것저것 안 가본 곳이 없지만 문경에 찾아왔는데, 아니 사실 제가 문경 속속들이게 다 가봤는데 여긴 처음입니다. 바로 숨겨진 곳,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으아! 문경 돌리네 습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차가 안 간대요. 차 못 간대요. 한 1km, 1000m. 언제 가요, 이거?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오, 신기해. 스톱. 가만. 오, 이야. 아니, 여기 자동차 못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돌리네 습지는 보호 지역에 대해서 무공해 전동차로만 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타십시오. 한번 멋지게 구경 쓰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타고 갑시다. 좋아. 굴복하기 어려운 불봉산 꼭대기, 무공의 전기차를 이용하면 달편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또 자연환경 해설사에게 습지 얽힌 재미난 얘기도 들을 수 있다고요. 드디어 돌리네 습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죠. 예, 여기가 돌리네 습지입니다. 예. 근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왜 이름이 돌리네인지, 이게 뭐 빙빙 돌면서 봐야 돼서 돌리네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돌리네는 이 석회암 비대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하고 지하수에 녹아가지고 높은 산이 반대로 그릇처럼 푹 꺼진 걸 갖다 돌리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가물어도 항상 저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벼농사를 질 수 있는 습지로는 국내 유일한 습지. 세계적으로 5개가 있답니다. 5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거예요. 엄청 귀한 저 습지잖아요. 귀한 습지가 바로 이게 문경 돌리네. 예. 야, 이걸 지금까지 몰랐네요. 말씀 듣고 나니까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예, 가보시죠. 가시죠. 예. 돌리네니까 어떻게 예. 막 돌면서 가야 되나요? 예. 이건 아닌가요? 가시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우리 문경 돌리네 습지 전망대입니다. 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기는. 예. 넓어. 그렇죠. 넓죠. 우리 요 습지는 이 지적 면적이 약 15만 평. 돌리네 습지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생태 박물관입니다. 관찰된 동식물만 700종이 넘고요. 운이 좋은 날에는 옹달샘에서 물 먹고 가는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리 같은 거, 저 속에 오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버드나무 가지에서 자고. 지금도 보세요. 이 억새가 꽃이 피가지고 보기 좋잖아요. 너무 멋진데요. 그렇죠. 하늘은 맑고, 옆에 주위는 푸르고, 바람 소리, 풀 소리, 너무 좋아요. 여기는 공기가 좋아가지고,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정말 때묻지 않은 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돌리네 습지를 잘 몰랐던 건 지난해 처음으로 개방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더 매력적인 돌리네 습지, 문경의 명소로 놓칠 수 없겠죠. 산 꼭대기인데 산들이 쫙 감싸고 있는 돌리네 습지. 신비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치도 너무 멋져요. 그렇죠. 여기에는 봄철 되면은 온 천지가 꽃이에요. 오? 예. 가을은요? 가을도 아주 좋습니다. 요 단풍나무하고 비슷한 신나무가 단풍잎이 큰 색깔이 고와요.
다른 데서는 남들보다 볼 수 더 없는 좋아요. 거죠? 못 봅니다. 이거는 석회암지대 습지 주위에서만 크는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 예쁜 단풍과 대한민국 유일 돌리대 습지를 볼 수 있는 곳은 문경이라는 건 기정사실? 맞습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기정사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차원이 다른 자연의 신비를 경북 문경에서 만나보세요. 최기정의 기정사실이 찾은 두 번째 문경의 매력, 문화 콘텐츠 테마파크 에코랄라입니다. 60, 70년대 문경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탄 산지였습니다. 당시 음성 광업소가 있던 곳에 지어진 이 테마파크. 이곳에선 의미와 재미 둘 다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보시죠.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에코랄라에서 재미와 의미 찾기 챕터 1 빠밤. 광부 사택촌을 만나봅니다. 그 당시 실제 있었던 건축물을 모델로 사택촌을 재현했는데요. 보니까 이발소도 있고요. 머리도 잘라야 되겠고. 그리고 목욕탕도 있네요. 하루 종일 석탄가루에 고되게 일을 했으면 뜨끈하게 목욕도 하고 싶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고기 대포집에서 고기 구워서 뭐 칼칼할 때 고기 먹고 그리고 힘도 좀 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현해 놓은 건물들만 봐도 당시 우리 광부들의 삶의 이야기가 막 귓가에 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발소 머리 좀 하러 갈까요? 실례합니다. 비록 마네킹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아이고 아줌매 그 빨래비누 하나 하고 우리 아들 먹는 그 크림밥 몇 개 좀 주소. 아이고 지난번에 거도 아직 그 돈을 안 갚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외상입니까? 그 인감증 좀 보여주소. 아이고 뭐 누가 떼먹습니까? 예? 내가 월급 타노 한 번에 다 갚아줄 테니까 그 뭐 좀 줘보소. 그리고 목도 칼칼하니까 그 소주도 한 병 주시고. 월급날 다 갚아줄게요. 새마을 급파장을 보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석탄 산업 부흥기엔 이 일대가 웬만한 도시 묻지 않았다는 그때 그 시절. 삶과 애환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에코랄라에서 재미와 의미 찾기 챕터 2 빠밤. 거미 열차를 놓칠 수 없겠죠. 거미 열차는 일종의 교육 놀이시설인데요. 석탄을 실은 열차가 갱도를 달렸던 것처럼 거미 열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 우리나라 화석연료 산업의 역사도 배우고요. 광부들이 일했던 환경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과 가상 증강현실 영상 덕분에 더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다고요. 거미! 용암이다, 용암!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완전 실감나요. 진짜 재밌어. 여러분, 길을 막으세요. 이제 발사가 끝났어요. 두 눈이 번쩍, 귀는 쫑긋, 말초신경이 으아. 거미 열차가 달리는 동안 생생한 해설 목소리도 흘러나오거든요. 그야말로 오감을 깨우는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탈 때는 단순히 재밌을 거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재미뿐만 아니라 탄광에 대한 역사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재미와 의미 두 가지 다 찾을 수 있는 거미열차 여러분 꼭 타보셔야 됩니다. 우와 거미다 안녕. 테마파크에 오면 의미와 즐거움 모두 찾을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 문경 테마파크로 오세요. 우후. 문경과 석탄 산업에 얽힌 더 많은 이야기를 에코랄라에서 만나보세요. 여행의 마무리로 빠질 수 없는 건 역시 맛이죠. 약돌 한우가 기정사실이 정한 세 번째 문경의 매력입니다. 이 광부들이 목이 칼칼할 때, 뭐
기름칠한다고 하잖아요. 문경 여행하다 출출할 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문경 약돌 한우. 칼탈할 때 고기, 출출할 때 고기, 행복할 때 고기, 즐거울 때 고기, 우울할 때 고기. 인생은 다 고기 속 고기. 이건 기정사실. 아니 그런데 왜 그냥 한우 아니고 문경은 약돌 한우예요? 미네랄이 풍부한 문경에서만 나는 거정석을 이용해서 직접 가공을 해서 사료에 첨가를 해서 소한테 직접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참 좋습니다. 오, 그래서 약돌 한우. 오, 미네랄 사료 먹은 한우라서 약돌 한우란 말씀. 문경이 자랑하는 대표 특산물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는 불판 위에서 고기 있는 소리. 문경 여행에서 뭐 하겠노? 소고기도 사 먹어야겠지. 육즙이 달콤해요. 고기가 이렇게 달콤한가? 구이뿐만 아닙니다. 신선함 그대로 즐기는 육회 비빔밥, 고소한 맛이 일품 약돌 한우 불고기, 말 그대로 속 시원한 한우탕까지 골라 먹는 재미도 놓칠 수 없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약돌 한우 또 먹고 싶다. 이렇게 맛있는 문경 약돌 한우, 이 문경 약돌 한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문경 세제 일원에서 문경 약돌 한우 축제가 열립니다.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고 아무래도 맛있는 문경 약돌 한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맛있는 약돌 한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약돌 한우 들으셨죠? 문경의 가을을 놓칠 수 없는 이유, 약돌 한우 축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약돌 한우까지 야무지게 접수하세요. 자연의 신비, 돌린의 습지부터 문경의 명물 약돌 한우, 70년대 애완과 추억을 담은 테마파크까지. 문경의 매력은 끝이 없다는 건 기정사실. (10월의) 경주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예술과 문화, 풍요가 넘치는 명품 축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최고예요. 그냥 다 좋아요. 신라문화제 재밌어요. 찬란했던 신라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예술 공연과 문화 체험이 거리를 채우고 도심 속의 가을 감성까지 한 스푼 더한 축제. 낭만 가득한 신라문화제 현장 속으로 초대합니다. 신라문화제가 펼쳐지고 있는 중심거리, 경주 봉학로를 찾았습니다. 경주의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49회 신라문화제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이렇게 전면, 대면으로 활짝 문을 열리게 됐어요. 정말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요? 그동안의 기다림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체험거리와 공연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 신라문화제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제49회 신라문화제. 낮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이, 밤에는 환상적인 공연이 경주의 가을을 채운다는데요.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빠질 수가 없죠. 신라의 문화를 그리고 엮고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하여 도로 위 놀이터. 좀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서 재밌고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낙서 같은 걸 하니까 좀 뜻깊기도 하고 옛날 추억도 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도로 위에 어른 아이 없이 신나게 즐기는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마음껏 낙서도 하고요. 물감도 뿌리고요. 오늘만큼은 옷을 버려도 괜찮겠죠? 지금 아이 데리고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 데리고 이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들 일단 체험할 것도 많고 지금 이 가을에 이 계절에 날씨도 너무 좋아서 아이도 기뻐하는 모습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청년 작가존. 지역 예술가들과 청년들이 준비한 다양한 예술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봉황 아트로라는 그 이름부터 좀 이게 색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네.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이제 지역 청년 10명의 작가들과 이제 지역 대학생들 한 20명 정도가 이제 기획하고 함께 만든 공간입니다. 그러면 청년 작가님들께서 직접 이 공간을 꾸미셨나 봐요. 어떤 것들이 이게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작품들을 주로 전시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존의 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험을 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작품들을 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와, 평소라면 꿈도 못 꿀릴 자동차에 그림도 그려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작품을 채워보기도 하고요. 경주 곳곳이 커다란 스케치북이 되고 색색의 즐거움이 채워지는 현장. 오직 신라문화재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거리 공연도 빼놓을 수 없죠. 올해 신라문화재에서는 약 50여 개 팀의 버스킹 공연과 국내외 유명 거리 공연팀이 참여해 거리를 예술의 무대로 만들었고요. 감성 가득 피크닉 존에서는 누구나 편안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 봉황대에서는 뭐 친구나 가족, 뭐 연인끼리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뭐 쉬어가거나 혹은 이렇게 뭐 재밌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돼 있다면 이곳에서 크게 멀지 않은 월정교에서는요 바로 주제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저도 얼른 한번 그곳으로 이동해서 제대로 공연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정교로 자리를 옮겨 신라문화재의 주제 공연인 화백제전을 관람할 시간. 월정교를 수놓는 미디어 아트와 드론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신라는 우리나라 성씨의 고향입니다. 실제 우리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의 뿌리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 육부촌 촌장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부 문중의 대표들이 실제 2000년 전 박혁거세의 혈통을 이어받은 박혁거세의 67세 손입니다.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신라 고추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화백제전이 시작됐습니다. 신라 최초의 왕으로 박혁거세의 거서관이 추대되었습니다. 찬란한 신라의 역사가 아름다운 공연과 미디어 아트 그리고 불꽃 드론쇼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수중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 주제 공연 화백제전이 그야말로 신라문화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주제 공연인 화백제전 잘 보셨죠?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드론 불꽃쇼에 또 수상 공연까지 다채로운 그런 볼거리가 가득했던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는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화랑무도회가 펼쳐지는 현장. 힙합 콘서트가 시작됐는데요. 이곳은 지금 젊음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사실 경주하면 좀 정적인 분위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신나는 분위기로 가득하고 정말 그 가을밤의 싸늘한 분위기보다는 뭔가 열정이 넘치는 그런 현장인데요. 지금 국내에서 내려라 하는 뮤지션들이 멋진 힙합 공연을 펼치고 있는 그 현장에 제가 왔습니다. 저도 한번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우와, 스탠딩 공연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 퀸 와사비의 공연과 함께 우리도 이 축제를 즐겨볼까요?
우리 집 고양이는 안 되지 야 니네 집 고양이 못 되지 야 못 참아 널 기다리는 이젠 커진 나의 라인업 여기 많은 사람들 중 나나 원거리면 나른이 눈앞에만 나는 팀 컬러 We are one united pain 진짜라는 자식들이 멍거린다 Figuring a play baller 우리의 몸 얼어 이제 내 발판은 다른 놈이로 red color We keep it right처럼 아노처럼 red color 우와, 이 뜨거운 현장을 함께한 관객들의 소감도 궁금하죠? 경주에서 이렇게 힙합 공연 같은 거 이렇게 흔히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움츠려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지금 너무 흥도 나고 너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주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 거 보고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대면 축제.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로 채워진 것 같은데요. 문화와 예술, 즐길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감성까지 가득했던 신라문화제 현장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즐거움이 가득했던 제49회 신라문화제. 저도 정말 신나게 즐겨봤는데요. 저 놀라운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우리 매해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 신라문화제잖아요. 우리 내년에도 한번 가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역시 현장에서 즐겨야 제맛이죠. 내년 10월은 미리 비워두세요. 더 근사하고 더 즐거운 축제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이 쉬이 닿지 않아 때묻지 않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섬. 360여 개의 아름다운 섬들을 간직한 한려수도 여수는 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섬의 생태와 문화를 배우며 섬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간 마련한 건데요. 느리게 걸으며 섬에 대해 알아가는 섬 배울 학교를 소개합니다. 한때는 섬이었다가 육지와 다리가 놓이면서 여수 서남쪽 섬들을 묻과 이어주고 있는 낭도. 오늘 이 작은 항구가 이른 아침부터 떠들썩한데요. 가족들이랑 같이 섬 배울 학교 한다 해가지고 섬 알아보려고 왔어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다고 해서 긴장도 되면서 설레기도 합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낭도와 매우 가까이에 위치한 섬 사도입니다. 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섬은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 사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도는요,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생태적인, 환경적인 그런 곳이에요. 사도에 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그렇죠. 여기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을 엄청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섬 배울학교는 섬에 대한 역사, 문화, 그리고 관광, 그리고 지리적인 부분, 특히나 그 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다녀가는 것보다는 섬에 와서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걸으면서 섬을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은 섬 해설사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둘레길을 거닐며 섬의 문화와 생태, 역사를 배우는데요. 사도는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멋진 볼거리가 가득한 섬이기도 합니다. 잠깐 설명하면 요 큰 섬 있죠? 저기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거북바위예요. 못 건너가서 지금 정말 아쉽지만, 그리고 옆으로 보면 뾰족한 코 보이시죠? 저게 얼굴바위예요. 사도는 추도와 중도, 장사도 등 7개의 섬이 하나로 묶인 섬인데요. 물이 빠지면 7개의 섬이 디귿자로 연결되며 수천만 년간 섬이 간직해온 신비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섬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수에서 왔어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아 여기 사신가요? 아 그러세요? 사도라는 이름은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지명의 유래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사도가 사호도였어요. 사호도라는 말이 무슨 호라는 호자가 무슨 호자인지 호수호자. 맞아요. 네. 이 모래호수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사호도라 했는데 해방 직후에 낭돌이 사도마을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가지고 행정구역으로 해왔다가 지금은 이제 사도길로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나왔죠. 섬 주민들은 섬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는데요. 섬 생활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부터 책으로는 배우지 못하는 생생한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사도에 대해 좀 더 알아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도를 거닐며 섬을 배우다 보니 섬 배울학교 참가자들이 가장 기다렸다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점심 식사 시간인데요. 섬에서 나오는 제철 식재료들을 이용해 차려지는 푸짐한 밥상은 그야말로 인기 만점. 이 맛이 자꾸 생각나 섬 배울학교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죠. 섬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주 다니다 보니까 밥 먹으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재료들이 다 직접 섬에서 공수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것 재료들이라서 훨씬 맛이 신선하고 더 건강한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이런 것들 잘 안 먹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것들 먹게 됐어요. 푸짐한 먹거리와 멋진 볼거리를 준 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활동도 진행됐는데요. 자 모두 장갑 끼시고요. 여기 쓰레기 주워서 한 군데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활동 비치 코밍이 진행됐습니다. 비록 1시간 남짓의 짧은 활동이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조금씩 깨끗해지는 섬의 모습을 보니 이보다 뿌듯할 순 없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요. 너무 쓰레기 많아서 이렇게 하면 환경오염이 심한 것 같아서 깨끗이 좀 치우면 환경오염을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바다가 쓰레기통이 아닌데 사람들이 버리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사람들의 바람이 잘 지켜지면 좋겠네요. 깨끗해진 해변에선 물 수제비 뜨는 실력도 뽐내보고요. 섬을 떠나기 전 자유 시간을 만끽해 보는데요. 곧 육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을 달래며 섬에서의 추억을 사진으로 간직해 봅니다. 섬의 풍경이 아주 아름다웠고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섬에 대해 많이 관심 없었는데 섬배울 학교로 이제 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더 생길 것 같고 앞으로 다른 섬들 가서도 경치 구경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거를 강사님이 소소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같이 들으면서 보니까 조금 더 지형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464개 유인도를 포함해 모두 3,382개의 섬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에 홀로 떠 있어 섬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품은 섬. 섬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의 귀한 자원이자 보물, 섬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굴 먹을 때. 굴은 건강입니다. 기분도 좋고 체험하니까 재미도 있고 굴은 통영의 보물이다. 통영굴이 맛있는 거 다시 한번 느끼니 정말 맛이 있습니다.
굴은 시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시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굴을 넣어서 만든 굴 만두입니다. 감자피로 만들어가지고 쫄깃쫄깃하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한 12,00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어떤 손님들이 얼마나 올지를 몰라가지고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우리가 굴을 지금 생거를 안 하고 삶아서 무치는 행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라든지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초고추장에 무쳤습니다. 26년 동안 굴을 가지고 단일 품목으로 이 축제를 하게 된 것은 그나마 우리 굴 업계가 통영시의 주 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굴 산업이 내수 내지 수출로서 해가지고 약 한 5천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발전되고 성장돼 나가려면 이런 적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6회 한려주도 굴축제 행사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를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통영의 굴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한층 더 발전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려수도 굴축제도 굴장식 어업인의 잔치로서는 물론 시민 모두의 축제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멋진 축하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영 한려수도 굴축제에 와봤는데요. 너무 싱싱하고 맛있는 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통영에 와서 맛있고 신선한 굴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오실게요. 자,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면에다가 굴을 갈아 넣습니다. 그냥 바로 물만 붓고 10초에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밑에까지 잘 저어가지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굴이. 특히 여기 굴깍두기 여기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맛있어. 끝내줍니다, 끝내줘. 통영굴이 맛이 있어요. 우리 통영이 맛이 있어요. 바다에 우리라는 이 꿀이 하나 먹고 나면 입이 더 당기고요. 또 한 개 먹고 나면 두 개 먹고 얘가 제일 맛있습니다. 먹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 경연을 통영에 드리겠습니다. 10명의 친구예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굴요리대회 유이현 용남초등학교 4학년 대상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상장과 함께 부상이 전달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축하드립니다. 이거 통영 굴요리를 다음 제수민 대결하는 친구 거고 상장과 부상을 전달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해녀가 굳다는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해녀들의 굳다기를 그렸어요. 요리 출품한 작품들이 우수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품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사하기에 참 난해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심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죽을 만든 다음에 반죽을 밀대로 얇게 피고 거기에 피자 소스나 야채들이랑 거기에 굴을 넣어서 김밥 말듯이 말면 돼요. 하트
거 있죠. 그래서 그걸 해봤습니다. 제가 1등 할 줄은 몰랐고 1등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네, 2년을 나왔는데 작년에는 축제를 안 해서 못 나왔고 올해 다시 도전해봤어요. 1등 한번 해보려고.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경력이 한 20년 정도 돼요. 20년? 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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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이거 양 많은데요? 어디 봤을 때? 오, 아니다. 2.80. 시우수상 박민주 상대 상금 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좋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성실하게 사니까 잘 되네요. 케이블카도 있고 또 매물도 또 사랑도 뭐 또 욕지도 이렇게 두루두루 그 아름다운 절경이 많으니까 많이 구경 오십시오. 저는 자랑하기를 하늘이 주신 최고의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축제의 계절 가을. 이 계절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은) 47억 아시아인들의 축제, 아시아 문화주간이 열리는 달입니다. 아시아 문화주간의 이번 주제어는 사랑과 평화로 선택했습니다. 사랑과 평화는 올해 발발했던 전쟁과 코로나로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다시 극복해보자는 의미를 담아서 아시아의 예술가들과 또 한국의 예술가들이 보내는 어떤 메시지들을 아트 파빌리온과 또 아시아 아트 마켓을 통해서 관람객을 찾아뵙습니다. 올해 아시아 문화주간이 더 특별한 이유. 사랑과 평화 주제를 그대로 담은 이 웅장한 예술 작품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아트 파빌리온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정신성을 담아서 지금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광장의 그 구조물을 만들었고요. 관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딱이죠. 이렇게 넓은 광장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구경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네도 재미있는 공간 같고 여기 안에서 좀 안락함을 느끼는지 여기서 계속 놀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같아요. 이게 눈에 또 띄어가지고 또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조형물이어가지고 만져보면서 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처음에 신기한 것도 있고 처음 보니까 재밌었어요. 자, 아트 파빌리온 다 보셨으면 이제 바로 옆 아트 마켓으로 이동해 볼까요? 아시아 아트 마켓은 아시아 10개국에 걸친 다양한 공예품과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아시아 물건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전의 아트 마켓과 다른 점은
아시아에서 물 건너온 다양한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아시아 쪽 나라들은 아직 가내 수공업도 많고 공장 말고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이 많아서 그런 거 이제 가지고 맞고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수입한 것도 있고 그래요. 입고 사용할 거면 그런 자연적인 옷들이랑 뭐 패브릭이랑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계속 가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가게라서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요. 수공예로 만든 은공예 제품들 판매하고 있고요. 크게 보자면 이제 동남아나 인도에서 온 디자인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인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가 러브앤피스인 만큼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평화롭고 또 이제 휴일에 이제 다들 오시는데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러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한테 선물 주려고 후세민을 샀고 반지는 지금 착용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생각보다 볼 것도 많고 다양한 체험거리도 있어서 되게 좀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나 봤더니 베트남 문화체험 부스네요. 저희는 지금 베트남 문화 소개 아니면 체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체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트남 전통 옷 아웃차이를 체험하시는 거고 간단하게 뭐 유행어를 색칠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세 번째는 베트남 전통 모자 색칠하고 그리고 뭐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오늘 유행어가 있나요? 네, 베트남 유행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라저이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오 마이 갓 아니면 광주에서는 오메라는 뜻이고요. 네, 되게 베트남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 또 이 줄은 뭐죠? 역시 축제에 먹을 게 빠질 수 없죠. 베트남 전통 음식을 체험하는 공간 역시나 가장 인기 만점. 제가 한국 온 지 10년 되고 11년 됐잖아요. 그래서 콜라만 빼고는 거의 다 해마다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먹는 것도 많고 본거리도 많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베트남 음식이랑 비슷한가요? 그 현지 음식이랑? 현지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훨씬 더 맛있어요. 자, 베트남 찍고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문화전당에 특히 지하 녹지섬에 식재되어 있는 꽃나무들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을의 향기를 따라, 가을의 색감을 따라 기분 좋은 산책길입니다. 모과나무는 4번 놀라는 나무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는데 열매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한번 놀란다고 하고요. 열매가 너무 못생겼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서 2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너무 좋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3번 놀란다고 합니다. 너무 맛없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쓰임새가 많아서 4번 놀란다. 그래서 4번 놀라는 나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식물들을 알아봤다면 다음으로 준비한 코스는 향수 만들기 체험. 아시아 각국의 향기를 모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보는 체험인데요. 향기로 기억되는 오늘의 추억, 또 다른 향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해설자분이 전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좋았고 조향 체험도 사실 8,000원의 가격에 비해 엄청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꽃이 있으세요? 네, 아까 모과를 봤는데 모과가 되게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따서 냄새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꽃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투어를 한 이후에 그걸 꽃향기로 일단 저희 향수도 만들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투어 했잖아요. 근데 꽃들도 예쁘고 나무들도 예뻐가지고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쉬워가지고 가서 함께 사진을 찍을 생각이에요.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서 놀아볼까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게 노래랑 춤이잖아요. 우리 지역 춤꾼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와가지고 딸이랑 같이 재미있게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축제를 즐기니까 더 의미 있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아시아 문화주간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번 축제.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